안녕하세요. 로미모 강민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항상 행해지고 있는 모발 이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발 이식하면은 뭔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막상 자세하게 물어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동료 의사들조차도 모발 이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개식, 비절개식으로 나눕니다. 절개식이라 하면은 후두부 쪽에서 칼을 내서 두 번의 절개가 들어갑니다. 약간의 초승달 모양으로 절개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모발을 통째로 얻어내는 작업을 하고요. 거기가 비어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위아래 탄력을 이용해서 가깝게 붙이고 꿰매놓는 것을 절개식입니다. 이 절개식은 그렇게 얻어낸 모발을 가지고 깍두기 모양으로 먼저 잘라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슬라이스 합니다. 밑에서 밝은 빛을 보거나 위에서 강한 빛을 하면은 이렇게 모발이 보여요. 그때 뭐 한 개짜리냐, 두 개짜리냐, 세 개짜리냐에 따라서 각각 분리를 하고요. 이 과정은 전문 모발 분리사들이 진행을 합니다. 비절개식은 절개하고 좀 반대겠죠. 후두부 쪽에서 모발을 하나씩 펀치를 통해서 뽑아내게 되는데요. 모발이 한 구멍에서 한 개가 나는 경우도 있고 두 개나 세 개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개의 모발의 뿌리가 다치지 않고 그대로 심었을 때 모발이 생착률이 좋다. 이게 바로 비절개 모발 이식입니다. 자, 그러면 심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모기를 이용해서 모발을 심는 과정이고요. 약간 볼펜 같이 생겼어요. 심을 때 여기에 로딩을 해서 모발이 같이 앞쪽에 있는 니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나올 때는 모발은 남겨놓고 기계가 앞으로 나오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정착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미리 칼집을 내가지고 심을 부위를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합니다. 슬립 방식을 해놓고 나서 그 부위를 약간 벌려서 기존 모발을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들을 반복해서 해서 모발을 안착시키는 것이 이제 슬립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두 가지를 다 해봤죠. 지금은 식모기를 이용하는 모발 이식 수술로 거의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발을 얻어낸 부위, 심는 부위 전부 다 삭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나라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수술 후에 사회적으로 빨리 복귀하고 싶어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쉐이빙하는, 즉 삭발하는 방법들이 많이 발달하게 됐어요. 모발 양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투블럭이라고 해서 윗머리를 들어 올리고 밑에서 머리를 이제 쉐이빙을 해서 많은 양의 모발을 얻어내는 작업을 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삭발식이라고 표현하겠죠. 띠삭발 형태는 뭐냐면 저희가 얻어낼 부위만 쉐이빙을 합니다. 모발을 얻어내고 위에서 모발을 덮어놓죠. 또 아래쪽에도 똑같이 쉐이빙을 해서 거기에 모발을 얻어내고 또 덮어놓고 계단 형태로 계속 모발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띠삭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삭발 자체를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모발을 그 상태에서 얻어내는 과정, 무삭발 과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 병원은 현재 머리카락을 전혀 손대지 않고 모발을 얻어내는 다이렉트 무삭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절개도 삭발이냐, 띠삭발이냐, 무삭발이냐 이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한 5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러닝 커브라고 하죠. 의사들이 그거를 배워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무삭발은 삭발 환자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낼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환자분께 많은 비용을 받고 그 수술을 해내는 건데 만약에 무삭발로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수술로서 값어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흉터 모발 이식은 두피가 일반 피부가 아니에요. 일반 피부가 90% 정도의 생착률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한 40에서 50%밖에 안 돼요. 부위도 여러 종류가 있죠. 흉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융기되어 있는 경우에 혈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모발이 딸랑 있게 되면 자라지 못해요. 그냥 죽어요. 모발은 항상 혈관이 있는 곳까지 도달해서 주변 혈관과 연결되고 성장을 맞추고 그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좀 더 깊숙하게 모발을 심어야 돼요. 일반 기술보다는 어렵고 또 경험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의사는 굉장히 잘 보여야 됩니다. 모발이 되게 작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저희가 루페라는 거를 사용을 하죠. 루페도 보통 2배, 3배짜리는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5배, 6배 정도의 루페를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구토가 난다든지 그 정도로 좀 적응하기 힘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시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트가 좋아야 돼요. 라이트가 좋으면 모발을 뽑으려 할 때도 약간의 뿌리가 비쳐 보이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수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외에도 모발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뭐 현미경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모발을 없는 과정에 쓴 여러 가지 특수한 체어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의사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기구들 엄청나게 발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모발 이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모발 이식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남들이 많이 알아볼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몰라요. 이 수술 결과가 워낙 오래 걸리잖아요. 왜냐면 이건 수술이니까요. 그런 모발 이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까운 병원에 상담하시고 모발 이식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